일반 세례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게 된 행위 제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150페이지 찾으셨죠? 1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를 말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추천했습니다. 결정된 지상 등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적 허용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2년 지날 때까지 2년 추정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가로 해놓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건축 추천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추천습니다. 3번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8회 때 8회면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좀 출제하고 지금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과거 때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잠깐 확인만 해 놓으시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바로 당장 만들면 좋죠.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은 무한정이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되게 되면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1번부터 100번까지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얘는 나중에 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에 매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1단계 집행계획으로 승격시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가끔 프로야구에 1군과 2군 있지 않습니까? 1군은 여기고요, 2군은 여기라고 하면 그 기량 검토에서 1군으로 승격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하면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 개축은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좀 더 큰 건물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신축 또는 증축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1층짜리 단독택을 완전 철거해버리고 4층짜리 빌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나대지 현상을 보인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신축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1층짜리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2층, 3층짜리 건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증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신축, 증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게 되었을 때 보상할 돈이 많이 늘어나죠. 그것은 안 되고 오직 뭐만?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유지하여 다시 축조하게 되는 개축, 재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상회복 등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52페이지 찾으셨죠? 양걸 1번 매수 청구입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약속하셨던 것은 10년과 20년이었습니다.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10년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구분하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권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후되고 10년 경과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자이며,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결정한 날이 아닙니다. 언제?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방법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시길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아닙니다. 이 매수 청구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매수 가격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인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에 따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라만 쓰는 것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양갈 1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1번, 2번을 묶어 놓으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가로 속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과 같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반가로 2번입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지목대 추정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10년 추천오시고,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처럼 1번과 2번을 나누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만 나오면 틀립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전답 가수원이라고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무엇이 더? 지목대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실 이야기지만 대지와 지목대는 같다 다르다. 이 대지의 반대말은 맹지입니다. 맹지는 돌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말하고 대지는 돌에 접한 땅을 말하거든요. 지목대와 대지는 다르죠. 만약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항상 무엇? 지목대.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매수 의무자입니다.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특광 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시행자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 있는 자에게 의무 있는 자 추정수입니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설치할 의무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강시군이지만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법률로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대신 겁니다. 이번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추정수입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추정수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가로놓습니다. 다시 우리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청구했을 날부터 몇 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부터 얼마? 2년.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니라 알린 날, 통지한 날 기준으로 2년 내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매수 절차와 관련되어 6개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살펴주시고 저 2년의 기산일은 결정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매수 대금 지급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 현금으로 그 대금 지급해야 한다. 현금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시행자가 수용할 땅이고 그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방식은 현금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 차원에서 지목된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매수하기로 했다면 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수용할 땅이었죠. 수용 예정지였죠. 실제 수용 당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방법은 무엇으로? 현금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차셨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상환기간 1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이제 이것 하나 봐놓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은 분명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그래도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보실 것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반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이 확정되게 되는데 여기 이반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이반권자이고요.
예외적인 위반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맞물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새로 만들어진다 하죠. 만약 그 KTX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의사나 시장군수가 만들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에 정찰역을 수없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걔는 무궁화호지 KTX 아니죠. 그러면 그 정찰역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과 맞물려서 이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경우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우리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인 위반권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러면 구리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그들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시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장이 위반한 사항은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리시장이나 가평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걸 말로만 알려주면 어디에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지형 도면을 위반권자가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때,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도시군 계획설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최근 3년 내 시행하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달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뭔가 개발하는 사업이죠. 돈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과 달리 뭘 수립해야 된다?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내 뭐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단지라 할 겁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즉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2년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 수립되지 않았다면 재원 조달과 관련된 예산 편성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탐지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1단계 절차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챙기실 것이 있는데요. 이 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위반권자가 수립합니다.
저 단기별 집행계획, 우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원래 누가 해야 된다? 특광시군이 해야 되죠. 특광시군이 해야 됩니다. 남양주시에 새로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남양주시장이. 그러면 그 남양주시장이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죠.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가? 입안권자가. 결정권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총 3군데 나오는데 2군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설계 도면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학교 만드는 자는 남양주시장이 해야 되죠.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민 등의 입안 제한.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원래 남양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도로 못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저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에게 뭔가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제한이라 표현하고요. 만약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4가지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러면 저 주민이 우리 동네에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교통체증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도로 하나 만들어달라, 학교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뭐 할 수 있다? 기반설에 대한 설치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의 입안 제한은 누가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이 직접. 자기가 입안 제한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비행정청인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저 지정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비행정청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과 관련되어 각종 시행자를 보게 되면 저 시행자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해당되게 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실 수 있고요. 행정청 아니라고 하면 비행정청인데 저 비행정청에는 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우리 남양주시에 지방공사 있죠. 그리고 현대, 대우 같은 민간 업체가 존재하는데 여기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까지를 공이라 하고 이들은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많이 도와줘야 되죠. 민간의 경우는 규제를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정청 중에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쉽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돈을 예치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 받은 때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요. 공공인 행정청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 예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뭔가 부대 조건을 걸 수 있거든요. 저 민간의 경우는 그 약속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되고, 공공의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이행보증금의 예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 질문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건 잡아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뭐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뭐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고 이행보증 예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공법에서는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앞으로 시행자와 관련되어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들 아니면 다 비행정청인데 저 비행정청은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이를 포함해서 공이라 하고, 이들 뺀 나머지를 민간이라 표현합니다. 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돈 예치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꼭 받아야 되는 것은 민간인데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받고 실시계획인가 사실을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고요.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도로변에 새로 학교 만들고자 이런 형태의 학교 만들고자 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는 수용 못합니다. 다만 저인접한 토지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쌓아놓을 수 있죠. 야적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지. 인접한 토지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1단계,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2단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3단계, 그리고 공사 완료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했던 결정권자가 실시계획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사 완료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공검사라 표현합니다. 준공검사는 입안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 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그러면 우리 입안권자 딱 세 군데 보셨습니다. 단결투영계획의 수립, 입안권자 하는 겁니다. 지원도로 작성, 입안권자 하는 겁니다. 시행자,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입안권자는 딱 세 군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 한 번 더 보시면 좀 마음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지만 계속 반복하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판세해 놓은 게 좀 머리에 각인되시게 되고 그걸 토대로 전체 흐름 체계 잡아 놓으시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일사천리로 편하게 진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 혼자만의 바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지금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십니다. 절차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실 것은 매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금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만약 저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채권은 지방채이지 국채 아니죠. 오직 누구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그리고 민간도 사업 시행될 수 있는데 저 민간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오직 누구만? 지자체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채권 발행하는 것은 원래
보상 방식은 현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채권 발행하는 것은 예외가 인정될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전액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채권 발행 받게 된다고 하면 얘는 금리가 형편없거든요. 이거 투자 목적 아닙니다. 아마 이런 채권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입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토지 소유자가 우리 남양주에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토지를 어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20대 취득하십니까? 30대 취득하십니까? 40대 취득하십니까? 만약 30대까지 취득했다고 하면 가끔 금수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돈을 불리기 위해 아마 40대 때 투자하실 수 있는데, 그 40대 때 투자하신 분이 토지 구입하고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지목된 토지일 때 10년 경과돼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해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하고, 통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매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뭐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채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상환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기간만 하더라도 한 12년, 13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10년 지나 현금 받게 된다고 하면 환갑이 지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비업무용 토지 또는 남양주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 토지 소유자로 매수 청구하셨다고 하면 환갑 잔치하게 해줘야 되죠. 3천만 원은 현금 지급해서 환갑 잔치라도 한번 치르게 해드리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하게 되면 또 10년 뒤에 상환 받으시게 된다면 그때는 칠순 잔치 치르실 수 있죠.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랄지라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랄지라도 최소한 얼마만큼은? 3천만 원만큼은 환갑 잔치하라고 현금 지급하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표정이십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왜 3천 현금 지급하는지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번 토지보상법 준용 사셨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매수 가격 시가이다. 틀립니다.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 공시법 준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창업하시게 되면 올해는 개띠해입니다. 예, 우리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소띠해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좋고요. 개띠해라고 하면 개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8개월 정도 지나셨거든요. 그런데 8개월 되셨는데 10년 전에 2006년도에 대통령 하시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그때 한 2002년도부터인가 해서 몇 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 당시 공인중개사 업을 하셨던 분은 떼돈 버셨습니다. 가끔 이 당시에 제가 강의했을 때 어떤 분은 자격증 따시고 나서 중개업 하시는데 워낙 돈 많이 버신다고 강의 간두고 자기 밑에 오셔가지고 좀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버는 것에 한 2배, 3배는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 진짜 돈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똑같거든요. 한 10년, 15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각종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택지개발지구를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광범위하게 지정한다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관심 없는. 그리고 오늘 시범 도시라에서 부산과 그리고 세종시에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 저 시범 도시 국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여기 부동산 경기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지분 투자하겠다고 거래하겠다는 분이 주변에 늘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대지를 조성해서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그 분양받은 곳에 빈 땅을 놀리겠습니까? 건물 짓겠습니까? 건물 짓겠다면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택지개발지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른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주변에 여러 개별 필지라고 하면 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뭔가 상가라도 원룸이라도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부동산 거래 진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증 따시게 되면 어디에 택지개발지구 주변에다가 창업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3년에서 4년 동안은 그냥 잘 굴러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나시겠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쭉 이어받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대신 한 10년은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10년 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10년 동안 좀 괜찮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좀 거래가 위축되고 규제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잘 따놓으시게 되면 아마 일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겁니다. 아니 그냥 저 예전하고 똑같다는 느낌 안 예, 저 혼자만 느끼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경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 따놓으시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 꽃길을 아마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냥 하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잠깐 챙기실 것은 이때 매수 가격은 시가 아닙니다. 공시법 준용한다. 그 말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개발 행위 찾으셨죠? 1번입니다.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아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박스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 안 했다고 하면 보상금 못 받은 상태이죠. 계속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발행위 대상 찾으셨죠? 1번 3층 이하의 단독택, 2번 1종 근린생활설로서 3층 이하, 3번 2종 근린생활설로서 3층 이하. 3층 이하의 단독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죠.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반걸 1번 실효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유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고시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고시한 날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였습니다. 20년 되는 날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실효되게 됩니다. 이 꼭 다음 날이라는 말 봤을 때만 옳은 지문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년과 20년 각각 보셨는데 시험에 이거는 밖에 안 나오거든요.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하고 10년 경과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만 뭐한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의 원칙입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하면
알리면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방법은 현금 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때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매수 가격은 공시법 준용한다. 불응하면 3층 이하의 단독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수 있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는 지방의회 해제 근거에 관한 사항 그냥 체크십니다. 그리고 해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마 3, 4월이나 5, 6월 달에 그때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찾았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찾았습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찾았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기반셀의 설치를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설치하게 되면 그냥 기반셀이고요. 기반셀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사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표현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사업이란 말을 보게 된다면 그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린 질문. 아마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에 꼭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다들 틀려주십니다. 지금은 다들 정답만 이야기하시는데 왜 시험 볼 때마다 틀리시는지. 대신 5월달 넘어부터는 이런 문제 내면 안 틀리시더라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안에 있는, 사업 앞에 있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 나, 도시개발 사업, 다 정비 사업 3개 찾으셨죠? 우리 잠깐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제도를 토지 이용 계획으로 각각 두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방향만 잡아줬다가는 실제 언제 실천할지 모르죠. 그래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실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얘는 집행계획이거든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6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번, 2번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과 2번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이것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공법은 총 6개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6개 법률 중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다루고요.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서 다루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행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 것은 어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다산 신도시 개발할 때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르고 있고요. 우리 호평 상업지구 철도 너머에는 아파트에서 5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재건축한다던데요?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그 재건축 여부에는 어디에 결정한 것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재건축 사업하게 되는 절차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실제 집행 사업으로서 무엇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행 여부 결정했다 해서 이 세 가지를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에서 시행 여부 결정했다 해서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다룬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왜 도시군 계획 사업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신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기반설 설치 사업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단계일주행 계획 수립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얘는 8회 때 시험에 나오고 지금 몇 년 동안 연락 두 줄입니다. 그냥 기본 편하게 마음 봐주십시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려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2년 추천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되면 위반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으로 끝나면 결정권자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누구? 위반권자가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지 만들어야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위반권자 수립해야 되고, 지형도면 고시는 즉시 작성한 위반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그리고 마지막 위반권자는 사업 시행자는 위반권자가 시행했습니다. 위반권자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거 잡아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2, 3, 4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함께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